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실내 식물을 돌보는데 비싼 비결은 필요 없어. 마법은 때때로 네 부엌 안에 있단다. 할머니는 버려지는 듯한 재료들로 생기 넘치는 정원을 가꾸셨죠. 오늘은 그 간단하지만 기발한 비법들을 먼저 두 가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1. 화분에 구리 동전 넣기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뿌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할머니는 오래된 동전 몇 개를 화분 바닥에 던져 넣으시곤 했어요. 구리는 항균성을 가진 이온을 방출하여 흙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뿌리 썩음을 줄여주죠. 덕분에 어린 식물들은 더 푸르고 무성한 잎을 가지며 건강하게 자랐어요. 작디작은 이 비법이 실내 정원 전체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답니다. T. 흙을 산성화하기 위해 식초 첨가하기 고사리나 진달래 같은 특정 식물들은 흙에 적절한 산성돼서만 진정으로 잘 자랍니다. 할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식초 몇 방울을 물에 섞어 식물 뿌리 주변에 뿌려주시곤 했어요. 흙이 약산성으로 변하여 뿌리가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고 잎이 짙은 녹색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었죠. 특정 비료를 사는 대신 단지 약간의 식초만으로도 연약한 화분들이 놀라운 활력을 가지고 자라게 할 수 있었어요. 3. 흙의 나무재 뿌리기 벽난로를 피울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고운 나무재를 모아두셨어요. 식물 뿌리 주변에 얇게 뿌려주면 몇 주 안에 식물들이 훨씬 건강해 보였죠. 나무재는 칼륨이 풍부하여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잎을 더 두껍고 푸르게 만들며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한 숟가락에 제가 비싼 비료를 대신하여 집에 있는 재료로 식물들에게 영양을 공급했어요. 4. 양파 껍질을 비료로 사용하기. 할머니 부엌에서는 양파 껍질 하나도 버려지는 법이 없었어요. 껍질을 모아 말린 다음 부수어 흙에 뿌려주셨죠. 양파 껍질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잎을 짙은 녹색으로 만들며 꽃을 더 오래 피게 합니다. 물을 줄 때마다 영양분은 천천히 녹아 흙으로 스며들어 이 부엌 잔여물들이 식물에게 소중한 생명의 원천으로 변모했어요. 5. 흙에 성냥개비 꽂기 실내 식물의 잎이 창백해질 때 할머니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뿌리 주변에 작은 성냥개비 몇 개를 꽂아두는 것이었죠. 성냥개비 머리에는 마그네슘과 유황이 들어있는데 습기와 접촉하면 서서히 녹아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며칠 안에 식물잎은 다시 더 푸르고 생기 넘치게 변했어요. 쓸모없어 보였던 이 비법이 수많은 화분들이 시드는 것을 막아주었답니다. C. 달걀 껍질을 모종판으로 활용하기. 할머니는 달걀 껍질 조각 하나하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늘 알고 계셨어요. 버리는 대신 온전한 반쪽 껍질들을 보관하고 흙을 채운 뒤 작은 씨앗들을 심으셨죠. 씨앗이 발아하면 어린 식물들은 칼슘이 풍부한 그 천연 모종판에서 자랐어요. 정원으로 옮겨 심을 때가 되면 달걀 껍질 전체를 흙 속에 그대로 넣어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부엌의 음식에서 정원의 화단까지 완벽한 순환이었죠. 7. 바나나 껍질 차. 바나나를 먹은 후 할머니는 껍질을 며칠 동안 물에 담가 칼슘이 풍부한 액체를 만드셨어요. 그 물을 꽃과 관엽식물에 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줄기가 돋아나고 꽃이 풍성하게 피어나 더 오래 지속되었죠. 할머니는 바나나 껍질 하나하나에 소수의 사람만 주목하는 놀라운 비료차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8. 화분 바닥에 커피 필터 사용하기. 새로운 식물을 심을 때마다 할머니는 화분 바닥에 커피 필터를 놓으시곤 했어요. 이 얇은 종이층은 물을 줄 때 흙이 새는 것을 막아주면서도 좋은 배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고 흙이 폭신폭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죠. 화분 식물을 항상 건강하고 돌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비법이었어요. 9. 흙의 습도 확인을 위한 나무꽃이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할머니는 항상 작은 나무꽃이 몇 개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꼬치를 흙에 꽂고 몇 분 기다린 다음 뽑아냈죠. 꼬치가 촉촉하면 흙에 물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고 마르면 물을 줄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간단한 방법은 식물이 과습으로 죽거나 물 부족으로 시드는 것을 막아주었죠. 할머니에게 식물을 돌본다는 것은 흙의 침묵까지도 듣는 것을 의미했어요. 10. 흙 통기를 위해 젓가락 사용하기 할머니는 항상 낡은 젓가락 몇 쌍을 원예 바구니에 보관하셨어요. 화분 흙이 단단하게 뭉쳐진 것을 보면 젓가락을 부드럽게 꽂아 몇 번 돌려 공간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공기와 물이 뿌리까지 쉽게 침투하여 식물이 숨쉬고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사소해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많은 식물들이 흙 속에서 질식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11. 습도 유지를 위한 자갈 쟁반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들을 위해 할머니는 물에 잠기지 않으면서도 항상 싱싱하게 유지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셨어요. 화분 밑에 자갈 쟁반을 놓고 자갈의 절반 정도 잠길 때까지 물을 부었죠. 화분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뿌리는 물에 닿지 않았지만 습기가 주위로 고르게 퍼졌습니다. 덕분에 열대 식물들은 가장 건조한 날에도 푸르고 무성하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12. 감자의 꺾꽂이 뿌리 내리기 식물을 번식시키고 싶을 때마다 할머니는 건강한 꺾꽂이를 선택한 다음 흙에 심기 전에 신선한 감자에 꽂으셨어요. 감자는 습기를 유지하고 전분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꺾꽂이가 시들지 않고 쉽게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 비법 덕분에 할머니 정원에 많은 어린 식물들이 그 간단한 기바람에서 자라났습니다. 13. 어린 식물에 계피가루 뿌리기. 작은 새싹들은 항상 곰팡이성 질병에 취약해요. 할머니는 이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때마다 흙 표면에 얇은 계피가루층을 뿌려주셨어요. 계피가루는 해로운 곰팡이의 공격을 막아주는 항균성을 가지고 있어 어린 식물들을 처음부터 보호해 줍니다. 덕분에 어린 새싹들은 가장 취약한 시기에도 곧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14. 시테르, 11에 실린 비료 규칙 할머니는 항상 기억하셨어요. 식물도 사람처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비료를 선택할 때는 질소, 인, 칼륨을 동일한 비율로 섞은 10배시좀 치티보 비루이스 치포빈 비율을 고수하셨죠. 이 비료는 뿌리 발달을 돕고 잎을 푸르고 오래 유지시키며 꽃과 열매를 풍성하고 고르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식물에게 한 가지, 물질만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완전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요. 25. 흙에 베이킹소다. 뿌리기 때때로 할머니는 화분 흙 표면에 작은 곰팡이, 반점이 생기거나 개미들이 들끓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걱정하는 대신 베이킹소다를 얇게 뿌려주셨죠. 이 하얀 가루는 곰팡이와 해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흙의 공기를 통하게 했습니다. 며칠 안에 흙층은 다시 깨끗해졌고 식물들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았어요. 저렴하고 안전하며 놀랍도록 효과적인 비법이었죠. 할머니가 전해주신 비법들, 오래된 동전부터 부순 달걀 껍질, 심지어 쓸모없어 보였던 어항물까지 이 모든 것은 간단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은 복잡함이 아니라 기바람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덕분에 실내 식물들은 잘 자랐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숨결을 구석구석 가져다주며 위안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비결은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손길과 마음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